네, 안녕하세요. 하늘나는 그림책 대표 심정민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크리에이티브 매스 게임, 매스 플레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수학놀이, 요즘에 흔히 사고력 수학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국어를 못하면 수학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스토리텔링 수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예전에는 수학 문제, 뭐 5 더하기 7이라고 돼 있으면은 문제를 풀고 또 수학 문제를 풀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문제도 아이들이 발견을 해서 풀이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문, 어떤 이야기를 읽고 그거를 내가 이해한 후에 이 안에 이 지문을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은 더하기의 기호인지 곱하기의 기호인지 통계의 기호인지 확률인지 퍼센트인지 등등 여러 가지 수학적 기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학적 기호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그걸 수학 문제로 쓰게 하고 그리고 그 수학 문제를 풀이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수학은 융합교육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학이라는 거는 규칙성, 스토리텔링은 자율성 이렇게 된다면 규칙적인 수학과 자율적인 스토리텔링의 국어, 언어가 같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 수학. 요즘에 교과제에서 말하는 수학도 국어를 잘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학 문제, 지문이 1차적으로 있고 그 지문 안에서 수학 문제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가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이하고 해석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취학 아이들한테 사실 미취학 아이들이 1회짜리, 10회짜리, 100회짜리 연산 문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취학 아이들한테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수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 아이들이, 미취학 아이들이 일단 8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 수는 당연히 셀 수 있겠죠. 왜냐면 집에서도 흔하게 수세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보라색 수블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블럭 주머니예요. 이 수블럭 주머니 안에 지금 여기 바닥에 보이는 이 블럭들이, 조각 블럭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보라색 주머니 안에다가 블럭을 줄 때 우리가 요거 지금 구멍이 4개짜리 제일 큰 거 이거는 100개짜리 이거는 10회짜리 그리고 이거는 1회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1회짜리도 10개가 있고 10회짜리도 10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100회짜리도 10개를 넣어줘요. 그런데 이제 사실 5세도 6세도 7세도 모두 다 이 수블럭 주머니에 있는 블럭을 가지고 수활동을 해요. 하지만 5세 같은 경우는 수블럭 자체만을 가지고 수세기 활동을 하는 거고 6세부터는 그림책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수학 문제로 접근을 시켜서 그 수학 문제를 풀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가 적어져 있는 교재를 답으로 풀이해서 적는 식이 아니라 완전 이제 이렇게 무지 다이어리,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는 매스 다이어리를 아이들이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매스 다이어리랑 그 다음에 플레이 다이어리. 이제 플레이 다이어리라고 저희가 수학계 크리에이티브 매스 게임, 수학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플레이 다이어리.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다이어리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하는데 먼저 이제 수블럭은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수개념 형성에 있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5세 같은 경우는 1회짜리, 10회짜리, 100회짜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30개의 블럭을 활용해서 던져서 뒤집혀져 있는 거. 만약에 내가 던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바르게 돼 있는 거, 바르게 눕혀져 있는 거 4개, 그 다음에 마음대로 돼 있는 거는 총 6개.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4 더하기 6은 10. 결국 10개를 던지면 답은 다 10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전부 다 똑같은데 과정이 다른 거죠. 수학 문제도 똑같아요. 답은 모두 다 10이 나올 수도 있고 모두 다 20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과정,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결과는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 지금 10개를 던지면 문제는 4 더하기 6은 10이 될 수도 있고 2 더하기 8은 10이 될 수도 있고 5 더하기 5는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수색이랑 연산 문제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먼저 아이들이 좀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연산 문제를 수블럭을 던져서 연산 문제 만들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5세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를 쓸 수가 없어요. 아직 수를 정확하게 숫자를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고 수를 쓰기에는 아직 아이들이 능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5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전지를 깔아주고 전지에 각자의 쓰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해주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내가 던져서 나온 수를 쓰게 하는 반면에 6세부터는 연산 문제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 한 페이지를 만약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전부 다 답은 10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문제가 각각 다르다는 걸 알죠. 아이들이 문제를 만드는 그 과정에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암산 능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암산이라는 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이하면 암산 능력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고, 자, 또 다른 거 하나 하면 이게 사실 저희가 수학놀이가 단계별로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자, 제가 또 하나를 소개를 해보면 한 단계 5단계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해보면 자, 지금 이 블럭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00의 자리를 더하고 빼고 하는 문제까지는 미취학 때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를 읽는 건 너무 중요해요. 1000의 자리, 10,000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수를, 굉장히 큰 수들을 읽어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읽고 쓰게 하는 거. 일단 결국 수는 읽고 쓰게 하는 게 기본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셀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학적 기호가 들어와서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고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 한다. 거기에 있는 건데, 자, 아이들이 처음에 10의 자리를 던져. 그런데 자, 눕혀져 있는 것만 골라서 줄을 세워보는 거죠. 자, 그래서 1의 자리는 지금 눕혀져 있는 게 세웠고, 그 다음 얘들아 10의 자리도 한번 던져볼까? 6세부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10의 자리 던져서 바르게 있는 것만 놓아보는 거죠. 이렇게 줄 세워보는. 자, 100의 자리도 던져보자. 그럼 매트 위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 매트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주황색이 매트예요. 수학 매트. 왜냐면 애들이 매트 밖으로 던지면서 정말 놀이하듯이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트 안에서만 던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트를 가지고 이것도 바르게 눕혀져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아이들은 세보는 거죠. 자, 지금 던져진 수의 숫자를 읽어보게끔 하는 거예요. 1, 2, 3. 326. 326. 읽고 아이들은 326이라는 숫자를 써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310. 그럼 여기가 바르게 눕혀져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3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00의 자리를 안 하고 10의 자리를 읽는 법 먼저 가르쳐 준다. 그러면 또 똑같이 10의 자리 던져서 자, 바르게 읽는 거 골라놓고, 자, 1의 자리 던져서 바르게 읽는 거 자, 골라놨다면, 자, 이거는 1, 2, 3, 4, 5, 1, 2, 3, 4, 5, 6, 7, 8, 58 이렇게 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세고 읽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숫자를 쓰게 하죠. 6세부터는 숫자를 쓰고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이 수블럭을 활용해서 수블럭이 총 처음엔 30개가 들어가지만 50개까지 들어가게 하고 50개까지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1000의 자리, 10,000의 자리까지 읽게 하는 거죠. 하지만 연산의 문제를 만들고 풀이하는 거는 10의 자리까지는 7세까지는 다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걸 더하기 문제든 빼기 문제든. 빼기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던졌어요. 또 한 번 던지고 이제 블럭을 여기 있는 블럭을 몇 개를 제한을 해주는 거죠. 자, 먼저 10개만 가지고 자, 한 번은 던졌더니 5가 나왔어. 또 한 번은 던졌더니 7이 나왔어. 그러면 얘들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를 문제를 적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문제를 적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똑같으면 그냥 6 빼기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가 나오면 더하기 문제를 기본적으로 더하기 문제를 만들 때는 수 블럭을 2번을 던지기 때문에 한 번 던진 거, 첫 번째 던진 거 더하기 두 번째 던진 거. 자, 빼기를 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그리고 수를 읽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연산 문제를 만들어서 이 문제의 답을 풀이하는 그거를 수블럭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수블럭의 기본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매스 다이어리에 수학 문제를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수학 문제가 되게 잘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애들이 어느 정도 수블럭이 익숙해지면 자기가 뭐 그냥 자기주도 활동 시간이나 남는 시간에 아이들이 수블럭을 가져다가 그냥 수 문제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이어리가 아닌 다이어리는 수업 시간에 쓰는 거니까 그냥 A4 용지나 색종이 같은 데다가 그냥 자기가 뭐 하고 싶을 때는 수블럭 던져서 문제 만들기도 하고 있고 더하기도 하고 있고 빼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되게 게임처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던져가지고 숫자 읽기 100의 자리 내가 던진 100의 자리 뭐 356, 뭐 1000의 자리다. 그럼 하나가 더 들어오죠. 그러면은 뭐 2567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읽기도 하면서 되게 큰 수를 아이들이 미취학 때 큰 수를 많이 접해야 나중에 수학을 했을 때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고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사실 수라는 건 수가 높아질수록 연령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아이들이 학습하는 수는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미취학 때 아이들이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는 연산 문제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걸 학습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 숫자를 충분히 읽고 그 숫자를 활용해서 다양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어지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블럭은 이렇게 활용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크리에이티브 매스 게임이라고 해서 그림책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듀얼이라든지 다른 수업을 할 때는 창의적인 접근이 융합교육에서 창의적 접근이 대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 방식인데 자 사고력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있어요. 그럼 논리적인 비판적 사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수학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수업을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매스 게임은 그림책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수학 게임을 만드는 수업인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 게임을 만들고 그리고 수학 게임을 함께 즐기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또 아까처럼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또 그 문제를 풀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블럭에서는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교육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리에이티브 매스 게임에서처럼 그림책을 가지고 하는 스토리텔링 수학은 그림책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창의적 사고, 글쓰기, 글짓기가 중점이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매스 게임에 이렇게 수들이 이런 식으로 수들이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게임을 만들고 이 게임은 뭐에 의해서 만든다? 그림책에 나와 있는 줄거리, 핵심 상황을 하나의 게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게임을 만들 때 꼭 들어가는 건 뭐다? 아이들이 수, 그리고 수학적 기호, 그게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통계가 될 수도 있고 빼기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 기호를 많이 쓰게 하고 그리고 수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게임을 즐기는 건 스토리에 나와 있는 게임을 즐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곰이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빨간 내 모자를. 그래서 이제 빨간색 나의 세모 모자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럼 빨간색 세모 모자를 찾으러 다니는 게임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적절하게 세모 모자에 10부터 뭐 18까지의 숫자를 아이들한테 부여해주고 아이들은 세모 모자에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를 써서 곰의 진짜 빨간 모자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블럭을 이렇게 튕겨서 이 블럭이 15에 와 있다. 그러면 15번에 있는 걸 내가 가지고 가지만 이 15라는 숫자를 메스 다이어리에다가 또 쓰게 돼 있어요. 15.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또 내가 게임 과정 중에 12라는 게 나왔으면 12를 쓰고 또 내가 게임 문제에서 25가 나왔으면 25를 써. 그런데 이번 책에서는 수학적 접근의 스토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어. 그럼 빼는 거죠. 뭔가를 찾았어. 그럼 더하는 거야. 모두 다 같이 했어. 이거는 다 같이 더해보는 거라고 접근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얘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한 5장면이 있고 기분 좋은 상황이 한 10장면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통계를 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모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1번의 방법이 있고 2번의 방법이 있고 3번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확률적으로 이 아이의 배경과 환경상 어떤 방법이 가장 확률적으로 모자를 찾기에 적합한지 그런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수학 문제, 수학의 게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결국은 수학 문제를 풀게끔 하는 데 있는 거야. 문제를 풀이하는 그 과정을 뭘로 접한다? 스토리로 접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림책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아이들이 수학적 접근으로 접하면서 아이들은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당연히 발휘를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가장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거냐? 스토리를 해석해서 수학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 아이들한테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림책이라는 게 유명한 그림책, 좋은 그림책들 같은 경우는 창의적 사고에 의해서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비판적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교과목이 어떤 거냐? 수학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수학 문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문제만 써져 있고 답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지문을 해석하고 어떤 상황을 내가 문해력이라는 거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내가 다중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순서화할 수 있는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학적 기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그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1의 자리부터 1000의 자리까지의 숫자도 많은 수도 활용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되게 기본적으로 미취학 때 아이들이 접해야 되는 건 계속 연산 문제를 교재를 가지고 연산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 능력이 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을 나는 그림책에서 하는 스토리텔링 수학, 크리에이팅 매스 게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